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2022년 1월 25일 화요일장 마감 현황을 살펴보면 코스피 전일 대비 어제에 이어 71.61포인트 빠지면서 2720.39포인트의 장 마감하였고, 코스닥 역시 25.96포인트 하락하면서 889.44포인트로 장 마감하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주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중앙은행의 강도 높은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식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지 않는 한 증시가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과, 다른 한편에서는 악재가 이미 우리 증시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금일 가장 많은 매도가 나온 종목은 삼성전자로 1107억 원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 외에 삼성 SDI, 카카오, 네이버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급락의 주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악재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리스크는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는데,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슈와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도 모두 인플레이션을 높여 증시의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1분기까지는 전 세계 물가 지표가 계속 높게 나타날 것이며,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코로나의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은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5차례 인상할 확률이 60% 이상이라고 집계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지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FOMC 회의에서 총 4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었으나 경우에 따라 금리 인상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추후 코스피 차트를 다음과 같이 4가지 패턴으로 가장 이상적인 패턴과 최악의 패턴을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최악의 패턴으로 예상하였던 4번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계좌를 보고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시장 전문가들은 악재가 거의 반영되었다면서 저점 매수를 노려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고점 대비 주가가 충분히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악재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부분이 없으므로 서둘러서 매수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평단가를 더 크게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 차분히 바닥이 보일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생각입니다. 현재 코스피 차트를 살펴보면 이전 상승장에서 한번 지지를 해주었던 2716포인트 부근에서 받쳐주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라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2450포인트까지 빠질 가능성까지도 염두하고 길게 보고 여유있게 판단할 생각입니다. 최근 하락장의 몇 개 종목은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파란색 60일선의 저항을 받는 곳에서 일부 손절은 하긴 하였지만, 그 외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 하락을 그대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을 테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저는 우선 혹시라도 다음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으로 선절이 적은 종목 중심으로 물량 조절하여 현금을 좀 더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커다란 추세 하락장에서는 이미 상승한 종목의 저점을 찾기보다는 아직도 상승하지 못하여 바닥을 지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섹터로는 반도체, 2차전지, 지난 한 해 많이 하락한 조선주와 금리 상승 수혜주인 보험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KTNG, 네이버인데요. 삼성전자는 장기 추세선의 상단을 맞고 단기적인 헤드앤숄더를 형성한 뒤 76,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단기 추세선 하단에 지지받는 부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 추세선 하방이 열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단기적으로는 71,000원 부근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KTNG는 팬데믹 이후 저점 78,000원 부근, 고점 89,000원 부근에서
커다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작년에 이러한 흐름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연말 배당락으로 인해 다시금 큰 박스권의 바닥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큰 폭으로 하락하는 장에서도 코스피 시총순위 35위인 KTNG의 주가는 배당락 이후 크게 하락 없이 오늘 장에서도 일시적으로 77,000원대로 하락하였지만 이내 긴 꼬리를 달고 78,000원 위로 안착한 모습을 보았을 때 78,000원이 확실한 저점으로 큰 자금이 주가를 방어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이버는 33만 4천원 부근을 강한 지지선 자리라고 생각하고 반등이 나와주길 기대했던 부분인데요. 33만 4천원의 하방이 뚫리면서 이러한 하락 추세를 따라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추세선의 하방을 맞고 있으니 내일장에서 크게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 이상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33만 4천원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33만 4천원 위로 올라오더라도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러한 식으로 상단의 저항을 맞고 또다시 계단식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으로 그러한 경우 단기적으로는 27만 5천원 부근까지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카카오의 경우 8만 4천원에서 8만 5천원 부근이 현재로서는 지지 자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1차적으로는 괜찮은 추가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며 만일 8만 4천원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그 다음 추가 매수 자리는 7만 5천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과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 종목에 대한 제 의견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개개인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 경우는 올해 특히 조심해서 투자를 이어갈 생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과 내후년을 위한 투자를 할 생각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이성적으로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